소수진, 에리카 팍의 각자의 사전. 나는 언어의 표피를 만지는 것보다 그것의 본질을 만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양기자 작가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소설에 나온 문장입니다. 주인공 강민주가 유명 배우 백승아를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본질을 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동시에 생각합니다. 어쩌면 본질이란 가닿고 싶어도 가닿을 수 없기에 본질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모든 표피를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행위. 저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사전 12번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 팍입니다. 네, 오늘은 양기자 선생님의 소설에 나오는 문장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제가 좀 장르 소설 좋아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네, 주인공 강민주도 저의 최애 캐릭터 중 한 명이에요. 혹시 팍 작가님은 또 소설 속 좀 최애캐 있으시면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 소설 읽은 게 참 손에 꼽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더 최애캐가 좀 명확하겠는데요? 최애 캐릭터는 아니지만 네. 최애 소설을 꼽자면 제가 정말 끝까지 읽은 유일한 소설, 최근에 읽은 게 그것도 한 1, 2년 전이긴 누구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네. 너무 책이죠. 재밌게 읽었어요. 네네네. 그 심시선이라는 어떤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이 남겨진 자손들이 그러니까 되게 선구자셨어요. 그 그림 그리시고 막 그 당시에 되게 여성 지식인이었던 그 심시선의 자손들이 할머니의 제사 대신 하와이를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또 그 심시선이라는 할머니가 남편도 또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성씨도 다른 이 자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 중에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되게 나 같은 캐릭터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되게 누구지? 누가 봐도 ENFP일 것 같은 캐릭터가 있어. 그래서 그게 제가 자세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이름이 규림이나 혜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튼 되게 그 클럽에서 일하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좀 MFP 성향을 가진 캐릭터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심시선 씨의 살아생전 칼럼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소설을 쓰실 수가 있나, 이 천재성에 되게 감탄하기도 하면서, 이래서 소설을 읽는구나 하면서 그 재미를 좀 느끼셨구나. 너무 이 재밌게 책으로부터. 읽었습니다. 네,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또 2025년 새해 아닙니까? 네.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의미에서 책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양기자 작가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었고 팍 작가님의 추천 소설은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작가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단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나다움입니다. 이때 그런 소리 나오죠. 따라따. 내가 사운드 엔지니어링도 한다우. 그러니까 한다우. 너무 웃겨요. 네. 저희가 그 1편을 다시 1, 2편 다시 막 이렇게 초반편을 들어보면은 어설프기가 그지없다? 그때도 우리의 진심만은 그거는 완전 진심이지. 그때 진심만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우리가 녹익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요즘 제 SNS 피드에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나다움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출판사 계정이랑 편집자분들 계정을 많이 팔로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단어가 뭘까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검색 결과가 없어요. 어머. 그러니까 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낱말을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가져왔는데요. 참 선생님이 네. 천재적이야. 사전에 없기 때문에 각자의 사전에서 다뤄본다. 그치. 왜냐면 분명히 나다움이라는 단어 우리 들었을 때 모르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Being myself. 근데 맞아. 방금 그 작가님이 being myself라고 말하셨잖아요. 영어 사전에는 나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검색이 되고 being myself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국어대사전에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가. 왜냐? 답다라는 말은 접사예요. 어떤 성질이 있음.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란 말이죠. 답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사람답다? 그렇죠. 사람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꽃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문으로 나와 있긴 했어요. 그 사전에는. 그런데 나는 대명사로서 나 자신이잖아. 남이 아닌 나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성질이 답다랑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명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나답다라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나다움이라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약간 문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답다라는. 네, 맞아요. 그래서 답다라는 뜻을 보면 1번 뭔가의 성질이 있음, 2번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 이기 때문에 나답다라고 했을 때 나의 자격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지. 나다움이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잖아.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좀 철학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특히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죠. 엄청 많이 쓰이죠. 요새 나다움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에나 잘 붙거든요. 그 네이버 이미지 검색 결과로 나다움이라고 치면은 책 표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혹시 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나다움 뭐 나를 믿고 사랑하게 하는 52가지 멘토링 나다움. 진짜 나다움이란 뭘까요? 나는 나답게 잘 살 수 있을까? 뭐 나다움 인문학, 나다움 어린이 책, 이제 이런 심리학적인 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기 개발서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되게 사실 내가 나다운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지 사실은. 맞아요. 그냥 냅두면 일어나는 일인 건데. 그쵸. 이거를 막 숨을 쉬어라.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숨 쉬듯이 나다운 건데. 맞아. 상업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 메시지. 이 상품을 쓰면 너 당신다운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G 광고 특징. 막 어쩌고 저쩌고 또 멋진 포즈 한 다음에 이게 나야. 나다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그 흐름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모두가 하는 선택이 아닌 이제 당신만의 선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상품을 선택하게 하게 되는 어떤 논리 중에 메이저들은 이걸 안 사는데 너가 사면 너가 너다워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너다워지기 위한 선택을 하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특정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이게 그러니까 항상 광고의 카피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모두가 하는 겁니다. 모두 하세요. 이런 카피는 이제 안 먹히지. 안 먹히지. 안 살 거야? 이거 왜 안 사? 약간 이런 멘트가 안 먹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로 그 개인화이기 때문에 나다움에 대해서 고찰하게 되고 또 그런 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왜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그게 잘못되는 일일까? 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니야 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터치하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아니 정말 그게 되게 굉장히 맞는 그 통찰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좀 궁금한 지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나면 나지. 그냥 나 끝이야. 근데 거기에 왜 굳이 다음이라는 단어를 넣느냐는 거지. 그게 좀 나는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 나다움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저한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나 끝. 그 앞뒤 뭐 필요 없어. 그냥 나면 나야. 나는 나다. 그래. 그게 맞는데 이제 또 드라마에서 우리 오글거리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건 너답지 않아. 그럼 나다운 게 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너와 나를 만드는 그러니까 너는 원래 뭐 가령 이런 거죠. 너는 되게 사실은 엄마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뭐 늘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튀지 않는 사람인데 이건 너답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은 그쵸. 근데 그거는 그 상대방이 해석한 나다움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 그 상대방 그죠? 잠깐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석한 그 사람다움. 그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다운 게 뭔데? 그러네. 그러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처럼 모두가 사회적 합의적으로 뭐 이제 다 내가 나인데 뭐 어때라는 그 서구 사회는 오히려 그냥 being myself인 게 너무 만연해서 오히려 그 단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단어는 나오는 걸까? 검사 결과가 being myself로.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모두에게 나다운 게 너무 당연하다면은 또 그 단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가 숨 쉬는 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뭐 이런 모닝 루틴으로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듯이. 그렇죠. 근데 또 서구 사회나 제가 또 뭐 여행만 가봐도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냥 being myself인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운 반면에 우리나라는 저는 여행 갔다 오면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옷을 잘 입는다. 화장을 많이 한다. 그게 보여지는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K-뷰티와 K-쇼문화 이런 게 되게 발달했잖아요. 네네네. 보여지는 것을 되게 중시하고 네. 그거에 되게 포커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나다운 것도 막 모르겠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학습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막 스스로 막 그거를 정의를 해놔야 되고. 근데 막 말레이시아만 가봐도 그래요. 그냥 내가 그냥 오늘 입고 뭐 이런 거지. 꼭 나답게 입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지. 나답게 입는 게 정말로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근데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그래서 한국이 나쁘다 막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발전하고 더 뾰족해지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이 보여지는 것과 서로의 시선을 많이 시선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다움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다. 실제로 저도 그 나다움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에리카 팍이 생각하는 나다움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두세 번 받은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때마다 나는 어쨌든 이제 군중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구별되는 부분이 나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 사람들이 있는데 저 눈, 코, 입 있고요. 이게 나다움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남들이랑 이제 구별되는 포인트를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면일까. 그러면 이것 또한 타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로부터 온전히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나오는 거네요. 나답다라는 정의가. 그쵸. 그래서 막 내가 이제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나다운 게 뭐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군중숙에 정말 있을 때 에리카 팍은 뭐가 다를까? 이걸 고민하게 되면은 그렇구나. 이제 나다움에 대한 답변이 좀 이렇게 산출이 되겠죠. 작가님의 답변은 뭐예요, 보통?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쾌함과 다정함이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매체에 나올 때마다 늘 좀 알록달록한 면을 부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만의 색채감, 저만의 알록달록함, 그게 유쾌함과 다정함이 버무려진 무슨 비빔밥 같은 사람이다. 비빔 인간이.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네, 뭐 약간 그런 약간 보석 비빔밥 같은 느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제가 그렇게 정의한 것도 있지만 남들이 나를 봤을 때도 에리카 약간 그런 사람이잖아. 그럼 또 나는 그거를 너다운 게 뭔데 하고 복잡하구만. 하나씩 정립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에리카 팍 다움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박지윤 다움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도 당연히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인터뷰 같은 거 하고 뭐 토크하면 작가님이 생각한 그러니까 수수진이라는 사람의 나다움이 무엇입니까?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되게 한결같이 대답하고 있는 게 나는 나다. 나로 사는 것이 최선인 사람. 나 이상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좀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답변인가 봐요. 근데 지금도 물어보시면 저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를 형용하는 그 많은 형용사들이 사실은 이게 본질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본질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단어 밖에는 나를 정의할 수 없는 거지. 네. 좀 너무 어려운가요? 근데 이게 난 그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 나는 제 말에 공감을 좀 자, 공감 호소인 하지 마시고요.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수수진 선생님을 누군가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답변하셨다면은 이 인터뷰어가 되게 애먹었겠다. 그래서 다 안 실린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형용사를 바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를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묻는 이유는 이거예요. 어떤 점들이 당신을 만드는 것 같아요? 라고 물은 건데 나로 존재하는 건데 당연히 본질이 내 안에 있겠지. 미안합니다. 그래. 이거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이게 전국에 계신 인터뷰어 분들한테 사과하세요. 네, 기자님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럼 이제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제가 느끼는 또 수수진 선생님의 수수진 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선생님도 선생님이 느끼는 에리카 팍 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명확하게 있죠. 그래. 그거에 대해 얘기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잠깐 불통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인터뷰어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이입해서 어머 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웃겨. 근데 이해해. 나는 너무 이해하고.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메커니즘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치. 뭔지 알지. 서로 이해는 하는데 이제 섞이진 않아. 이게 삼출물로 나오려면 이 대답이 아니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웃겨. 잠깐 짜증이 났어요. 웃기다. 나 같은 인터뷰어가 있었을 거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단에 우리 오프닝으로 나는 언어의 표피를 만지는 것보다 그거의 본질을 만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근데 이제 네. 사람과 사람과 소통할 때는 네. 우리가 나는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또 좋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하냐. 뭐 이거잖아요. 네. 나도 내 심장이 나한테 있지만 내가 내 심장을 못 만지잖아요. 나도 내 본질을 그렇게 막 맨날 만지고 있을 수 없단 말이야. 네네네. 나도 가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뛰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작가님 얘기를 좀 들으니까 찾아주세요. 네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다른 분들이 당연히 저도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독자분들이 저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어, 내가? 그럼. 근데 사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1차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분들의 해석이 그냥 해석인 거야. 그분들의 해석인 거야. 그게 실제로 나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인다니 참 영광입니다. 전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네. 그래, 사실 그 정신이 맞아.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나는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았어. 난 어렸을 때도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애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막 10대 때 막 수진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왜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평생을 못 해본 거지. 근데 중요한 건데 저도 그걸 되게 인지하고 싶거든요.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근데 그게 그렇게 나한테 막 영향을 크게 안 주니까 되게 의식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집안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고방식이.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다. 완전히 그런 사람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집안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떻게 자란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이제 타인들이 본인을 어떻게 보든,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싶은데 신경을 못 써요, 성격상. 네, 너무 둔해서 이제 그런 레이더가 발달을 많이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자라다 보니. 그러니까 내재화된 게 아닐까? 이게 또 선생님이 바라보는 선생님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네. 그 있다는 거 인정하죠, 이제. 오늘 이 단어로 우리가 좀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 토론이 된다. 그래. 이거 오늘 되게 토론이다, 우리. 그래, 디베이트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보는 아버지의 아버지다움. 그렇다라는 그게 있듯이 네네네. 만약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막 누군가의 이야기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갑자기 흔들려. 변화해. 그러면은 이건 아버지답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또 나다운 게 뭔데? 이러는 거지. 근데 사람은 또 막 사람은 또 안 변하지만 또 사람은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전 사람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안 변하는 면들도 있지만.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듯이 제가 해석한 또 수수진 선생님은 제가 꽤나 오랫동안 선생님을 지켜봤지 않겠어요? 네, 한 6년, 7년 같이 이제 주기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 수수진 선생님은 늘 만날 때마다 흡수한 경험과 어떤 콘텐츠가 늘 다르다. 그래서 그 콘텐츠와 경험에 따라서 되게 사람이 정신이 많이 달라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아니라 네. 뭘까요? 사고 방식일 그래, 맞아요. 사고가. 근데 그 사고의 메커니즘은 선생님 거야. 수수진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귀가 얇다는 게 아니라요.
그거 흡수를 엄청 깊게 한다. 그거 되게 성능 좋은 스펀지 같은 느낌. 확 빨아들인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구나. 얼마 전에 예전에 아프리카 다녀오셨을 때 네네네. 아프리카 다녀오셨을 때 네. 그때 얼마나 네. 무소유의 마음으로 사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근데 또 선생님만의 이런 그 사고 방식으로 이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쵸, 네. 강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이. 다녀오셔서 몇 주 있다가 키아프였어요. 프리즈와 키아프. 프리즈와 키아프를 같이 동시에 했으니까. 네. 그 미술계 아트페어에 다녀왔습니다. 아트페어 가장 상업적인 네. 정말 이제 상업의 끝. 북극과 남극에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제가 또 그때 하필이면 프리즈 VIP로 다녀온 거야. 그러니까 프리오픈이라고 해서 진짜 좀 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 를 많이 본 거지. 거기서 네. 저기 삼성과 저기 회장님 보고 쪽 무슨 막 네, 전개에 막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프리즈를 다녀온 선생님은 냉탕과 온탕. 맞아. 선생님 거의 이제 황태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되게 그 경험이 막 네. 말이 달라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선생님한테 되게 깊게 다가오시는 거야. 맞아요. 저는 어떤 자극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도 이제 이 이슈가 조금씩 달라져 있어. 그래서 다루는 이슈 이런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겪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슈가 달라짐도 있지만 네. 그때 선생님이 접하시는 뭐 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네. 되게 그게 달라져 있어서 늘 재밌다. 그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그 계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 뭐라 그러죠? 인사이드 페이스 오프?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처럼 계속 달라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겉모습이 달라진다면은 이거는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어떤 생각하는 아젠다가 늘 바뀐다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흥미로운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좀 여쭤봐야 되겠다. 작가님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미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전시도 하시고 이러면은 네. 계속 어떤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셔야 되고 네,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주제가 하나더라도 작품은 또 여러 개가 있고 이러니까 또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 또 역할이다 보니 뭐 한 가지 토픽을 봤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이 일을. 이게 그 경험과 콘텐츠와 어떤 자극을 수용하는 것과 또 수능하는 건 되게 다른 일인데 선생님은 절대 수능하지 않되 수용해서 수수진의 세계를 늘 넓혀 가시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쪼에 있어서는 항상 되게 차분하고 아기자기. 그러니까 이게 아기자기라는 형용사로 또 이게 담겨지지 않아요, 당연히. 근데 선생님 그림 보면 이건 수수진이 그린 쪼가 있어. 그 또한 되게 중요한 수수진 다움인 거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물어본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수수진이 표현해내고자 하는 이 그림과 세상 이런 산출물에 있어서 그래서 수수진 다음은 뭐일까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서야 이해가 좀 된다. 진짜 오히려 나다움은 그래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더 좀 부여되는 바가 있네요. 네. 수용합니다. 아싸라비야 꼴로비야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저도 에리카 팍 작가님을 생각했을 때 에리카 팍 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어떤 뭐 알록달록하다라는 표현 뭐 이렇게 채도가 높다고 했나 아까 이제 그런 단어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느끼는 작가님은 솔직히 저는
내면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는 솔직히 생각을 했었어. 내 정의가 그거였었거든요. 근데 나는 오히려 작가님을 알면 알수록 그 배려가 훨씬 더 있는 사람인 거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맞네. 제가 새로 발견한 작가님다움이죠. 네. 맞아. 맞대. 근데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약간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 그냥 매체로만 저를 접하신 분들은 되게 시끄럽고 제 얘기만 하는 사람일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뭐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또한 저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저한테도 이롭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기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기가 약하기 때문에 좀 기세 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롭다.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맞춰주거든요. 네, 맞아요. 상대방을 되게 많이 배려하고 맞춰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편의를 많이 생각하고 내가 그러니까 남을 맞추지 않고 그거를 꼬라지 부린다고 하죠. 내가 내 꼬라지 부린다고 내가 편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맞춰주고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만나면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얌전하시네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차분하시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이 없으시네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저도 잘 듣지 제가 말 많이 하지 않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보시는 에리카 팍 다음도 수용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토론의 결론을 맺었다. 네, 우리 악수합시다. 네. 혹시 여러분은 좀 나다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이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반대로 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답다라는 말도 말이지만 정말 나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 사실 뭐 살아가면서 계속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내밀하게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팟캐스트를 다시 들을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왜 이 단어에 대해서 이리도 반응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트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피를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전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와우. 와, 근데 이런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새해를 맞았다고 전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시다. 이게 저 이제 작년부터 한 몇 개월 이제 준비한 전시인데요. 마침 무인양품에서 무인양품 롯데월드몰점에서 새해를 맞아서 이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새해 그 주제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마침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거봐. 이미 정립돼 놓은 주제가 많은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잘 일치했고 또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무인양품 그 커뮤니티 팀에서 요 준비를 해주신 담당자께서 너무 제 작업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깊으셨어요. 그래서 참 어렵지 않게 이 전시를 준비할 수 있었고요.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상업 공간이잖아요. 무인양품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상점이기 때문에 저의 전시 이름도 사랑이 넘치는 예술 상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무인양품 공간 구석에 작은 상점이 하나 열릴 예정인데요.
1월 3일에 오픈해서 2월 12일까지 좀 넉넉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역시나 사랑이었어요. 그 박완서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세상의 정치에 조금의 사랑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나은 세상이 될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인류사에서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어떤 하트 쉐입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사랑을 좀 곁에 두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은 의미네요. 또 이런 시점에서 우리 12월에 많은 일이 있었고 네. 또 나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사랑이 너무 필요한 시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정말 새해에 좋은 메시지네요. 네. 그래서 우리 무인양품 김민지 매니저님 또 샤라웃 합니다. 늘 좋은 기획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작가가 존재하고요. 좋은 작가와 좋은 기획자가 만나서 좋은 전시를 할 수 있고 그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 크레딧을 올려주셔야 돼.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우리 김민지 담당자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각자의 사전에서 달았으면 하는 단어가 있으면 좀 마음껏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열심히 보고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만나요. 안녕.